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세계일보에 최순실 씨의 단독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검찰도 행방을 알지 모른다라고 했던 최순실 모녀의 행방을 언론사 기자들이 잡은 겁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가 되는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사용하지도 않았다라고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해명 사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보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최순실 씨의 단독 인터뷰 내용 상세하게 오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결국 특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도 교체될 듯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 교체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사실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이 끝까지 청와대 비서들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퇴하는 건 어려울 때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를 밝혔다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문제가 되고 있죠. 실명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에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김한수 행정관이 개통을 시켰던 태블릿 PC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청와대 행정관이 준 PC로 정호성 비서관이 작성한 문서를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이 나왔는데요. 내가 사용하던 PC가 여러 개 있었다. 김한수 행정관의 워딩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최 씨에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 도대체 그 PC는 어떻게 최 씨가 쓰게 된 겁니까? 귀신이 갖다 준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입었던 옷을 일일이 디자인했던 그 옷가게에서 무언가를 지갑에서 꺼내서 주고 있지요. 노란색 돈 5만 원짜리 화폐를 뭉탱이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적으로 입는 옷의 비용을 왜 최순실 씨가 지불을 하느냐? 최순실 씨가 쥐고 있는 이 돈은 최순실 개인의 돈이냐? 국가의 돈이냐? 뇌물이냐? 국고무단 사용이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 후배들도 시국선언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과연 이 시국에서 대통령의 하야가 옳은 선택인 것인가?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저희 돌직구쇼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최순실 씨의 신발장 모습입니다. 명품이 수두룩합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도 많습니다. 제가 이 수많은 명품 중에서 아는 명품은 프라다밖에 없는데 명품을 잘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정말로 고가의 신발들이라고 하더군요. 최순실 씨가 돈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돈이 과연 최순실 씨 개인이 번 돈일까? 아니면 어디선가 횡령한 돈일까? 검찰은 이 부분 수사해야 할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태민의 관계에 대해서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골칫거리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당시 영예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역사적 증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 사실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책임 총리를 임명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대통령 하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시국이 해결될 때까지 뭔가 좀 풀릴 때까지 책임 총리를 임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 세계일보에서 단독 인터뷰한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 인터뷰 내용 중점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돌직구쇼 보도 내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찾지 못했던 최순실 모녀의 행방을 언론사 기자가 찾았습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터뷰와 해명이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소설 같은 일이다. 내 컴퓨터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세계일보 기자들이 독일에서 만난 최순실 씨의 인터뷰 내용 저희가 출력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독일에서 도피 중인 최순실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 라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도 찾지 못한 최순실 씨를 언론에서 찾은 셈이 되는 거죠. 마침내 입을 연 최순실 눈물의 인터뷰. 기억이 없다. 모든 건 신이 때문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 관련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연설문 유출을 인정하셨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 말을 듣자 최순실 씨가 오열을 했다고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만 생각한 분이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최순실 씨의 해명이 마치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다. 그런 분에게 심적으로 무리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라는 발언으로 최순실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 무엇을 어떻게 최 씨 본인이 수정한 것이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선 당시인지 그 전인가 했다. 연설문을 받아서 수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대선 당시와 그 전. 대통령을 오래 봐왔으니 심정 표현을 도와달라고 대통령이 나에게 요청을 한 거다. 마음을 잘 아니까 심경 고백에 대해서 도움을 줬다. 그게 국가 기밀인지도 몰랐다. 최순실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자료를 받았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당선 직후 초기엔 이메일로 받아본 것 같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피해가려 했지만 당선된 초기에 대통령 보고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라고 최 씨가 인정을 한 셈입니다. 민간인이어서 그것이 국가 기밀이나 국가 기록인지 전혀 몰랐다. 무책임한 발언이죠. 강남 사무실에서 대통령의 보고서를 매일 봤다는 주장도 있다.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지칭하는 듯하다라고 기자의 부연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미르재단으로 보이는 사람이 협박도 하고 5억 원을 달라고도 했다. 그리고 문제의 이 정호성 비서관, 청와대 들어간 뒤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태블릿 PC를 통해서 VIP 보고서 사전에 받아봤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나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쓸 줄도 모른다. 내 것이 아니다. 남의 PC를 보고 보도한 것 아닌지 검찰서 확인하고 취득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초창기 JTBC의 보도에 대해서 그 컴퓨터 내 거 아니다. 어떻게 취득했는지 검찰에서 밝혀야 된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팔선녀라는 비선 모임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말이다. 팔선녀는 소설이다라고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인터뷰는 계속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검은색 뿔테 안경과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최순실 씨가 수척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기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간중간 최순실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인터뷰가 꽤 힘들었다. 이렇게 추억하고 있는데요.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절대 자금을 지원받은 게 없다. 차은택과 가깝지도 않고 옛날 한번 인연이 있었을 뿐이다. 지금은 연락도 안 한다. 이성한 전 사무국장은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같이 일한 적도 없다. 저를 끼워서 이슈를 만든 것 같다. 현재 생활에 대해서 오늘도 약을 먹고 죽을 수 있다. 최순실 씨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무 지쳤다. 유라아버지 정유회도 떠나서 독일로 이주하려고 온 거다. 딸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논란을 제기하니까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온 거다.
집이 필요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 구입 자금을 들여왔다. 36만 유로,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쯤 들었는데 예금 담보와 강원도 부동산 담보로 36만 유로를 만들어 온 거다. 담보로 대출받아 온 거다. 세네 채로 부풀린 것은 완전히 오보다. 국내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여론도 있는데 현재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과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 진료 중이다.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걱정된다면서 한국으로 귀국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딸 아이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두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 건강이 회복되면 용서를 구하고 죄가 있다면 받을 것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지금은 받지 않겠다. 오늘 세계일보가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를 만나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고 오늘 이 보도 내용이 향후 전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제 최순실 씨의 인터뷰 내용을 갖고 저희가 옥석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우선 그 사흘 전에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윤태곤 실장이 사흘 있으면 따라잡힐 거다 그랬는데 따라잡혔죠, 언론에. 따라잡혔네요. 네, 그래서 인터뷰가 세계일보가 나왔고요. 뭐 이 인터뷰 경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명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도 본인의 얘기를 그대로 충실하게 전달해준다는 조건으로 인터뷰가 된 것 같아요. 어떤 기자에 대한 가감 없이 인터뷰를 그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우선 세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거의 다 부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심지어 정권 초기에 청와대가 세팅되기 이전에 의존했다는 부분까지도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대선 직전, 대선 즈음에 도왔지 그 이후에는 이제 돕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다 계속 자문을 구했다고 해서 심지어 대통령이 인정했던 부분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K스포츠 뭐 관련해서 이화여대는 물어보지 않았고 관련은 그다음에 그 미르 관련 예. 그다음에 청와대를 보고서를 갖다가 그 직접 정호성 비서관이 들고 와서 봤다는 것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핵심 그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런 PC를 가진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고 전면 부인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며 진실 검증에 들어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는데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김 본부장님, 최순실 씨의 단독 인터뷰가 사실은 오늘 전 조간신문 중에서 가장 오늘의 특종이라 할 만한데 최순실 씨의 심경을 포함해서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최순실 씨 본인의 입으로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오늘 아침 신문에 저도 이제 신문 기자로서 신문을 잘 리뷰하면서 제일 눈길을 끄는 기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특정한 언론을 택해서 본인이 뭐 기자가 추적했다기보다는 뭐 세계일보도 그냥 노력했습니다만은 특정한 신문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 거는 자기의 주장을 잘 알리겠다고 하는 거를 드러낸 건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2년 전에 당시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2년 전 정윤회 문건을 첫 보도했던 것도 세계일보다. 그 당시 정확히 2년 전이요. 2014년 11월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주장을 아마 펴기 좋다고 아마 생각했을 수가 있는데 뭐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뭐 사과는 했어요. 예.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과는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기록을 보면 일단 지금 돌아올 수 없다 하는 게 안 돌아가겠다. 예, 지금 현재 뭐 몸이 아파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몸이 아프니까 빨리 와서 한국 의료 시설이 좋잖아요. 예. 한국에서 치료 받으면서 한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기가 죗값이 있으면 죗값을 치르는 식으로 해야 그게 대통령을 돕고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만이 이게 시국 수습의 첫 단추가 풀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 팩트를 보면 제가 대부분 변명과 그리고 굉장히 거짓 해명이 많아요. 거짓 해명이 많다. 그런데 그거에 근본적인 관통하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사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를 면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짜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대통령의 연설문을 도운 거는 대통령이 이미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일정 기간 보좌체제가 갖춰질 때까지 도움을 받았다 그랬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봤다는 말이 없어요. 대선 직전과 대선 전후 그리고 당선 직후에 봤다고 해서 당선 직후가 취임한 건 아니잖아요. 취임 이후에 문서를 봤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통령 이후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 문서를 유출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태블릿에 보면 2014년 3월까지 드레스된 연설문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는 원래 김한수 행정관한테 받은 거는 이제 나왔으니까 그건 내가 태블릿 PC를 만질 줄도 모르고 그건 내게 아니다. 라고 해서 태블릿 PC에 나오는 취임 이후에 2014년 3월까지 나온 거를 부인했다 이거죠.
부인함으로 인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건데, 그러나 이거 나중에 다른 언론들 취재해 보면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연설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정수석 인사에 관한 자료, 또 오늘 나왔습니다. 부동산 당시에 대한 자료 이런 거 나온 거로 볼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예,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윤태곤 실장님, 청와대 자료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당선 직후 초기엔 이메일로 받아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문과 관련해서 그 위에 있는데요. 대통령이 심정 표현을 먼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준 거다. 김광덕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대로라면은 본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쭉 들은 다음에 구멍을 이게 찾아가는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거든요. 예. 그분이 검찰할 때 우병우 수석식으로 조금 따져보자면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메일이라는 게 여기서 열어볼 수도 있고 저기서 열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태블릿 PC가 아니라면은 그럼 이분은 어느 컴퓨터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이 자료를 열어봤을까요? 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내 게 아니라 그럼 김한수 행정관 거라고 하죠. 김한수 행정관 태블릿 PC라고 해도 청와대 관계자가 자기의 사적 태블릿 PC에 청와대 자료를 다운받거나 저장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의 태블릿 PC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독일까지 날아갔느냐. 독일까지 날아간 거는 차치하고라도 예. 그걸 통해서 그런 기기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 자료를 받아보고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뭐 하나 둘이 아니죠. 다 그리고 이분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JTBC 수사하라. 예. 뭐 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뭐 이 기자가 제 생각엔 그래요. 어찌됐건 지금은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공박하는 것보다 한자라도 최순실 씨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마 맞장구를 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을 건데 이분이 독일에 장기 체류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근데 승마협회라든지 이화여대에다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승마 훈련하러 간다.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랬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한두 개가 아닌데 TV조선에 그 동영상이 찍힌 거 CCTV를 보면 2014년 11월까지예요. 예. 그리고 북극성 그 행사 우리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자료를 받아봐가지고 자기가 가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의 언론을 보고 있긴 보고 있는데 워낙에 많은 보도가 나오니까 꼼꼼히 따져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대미를 상식하는 거는 지금은 못 들어간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 정말로 이런 사람을 믿었구나 라고 개탄하는 부분이 오늘 최순실 씨의 인터뷰인 것 같은데 김병미 의원님 자세히 보면 겉으로는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고 그런 분에게 심적으로 무리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윤태곤 실장이 지적한 대로 강론으로 들어가 자세히 보면 그 대통령이 나한테 시켜서 내가 해준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나는 태블릿 PC 모른다. 근데 청와대 직원 태블릿 PC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청와대 직원 탓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대통령을 아낀다면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대통령을 진짜 아낀다면 당장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기사를 오늘 봤겠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당연히 배신감이 느끼겠죠.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가장 좀 이해할 수 없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정호성, 지금 이 문제의 핵심 고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모든 기밀들을 갖고 나간 사람으로 의심되는 정호성 비서관을 모른다. 알지만, 모른다가 아니라 알지만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이게 내용이 밝혀지게 된다면 최순실 씨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처지에 놓일 거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처음 촉발된 게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 뒤에서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 수석의 얼굴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정무적 감각이 아예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뉴스나 상황들을 접한다라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나 감정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리고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이 압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얘기, 안종범 수석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연결고리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정황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어지겠죠. 예. 반드시 최순실 씨를 한국 검찰 포토라인에 불러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판단이 드는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 칼럼 사진 두 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사람의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냐라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윤 전 행정관과 이현성 행정관이 휴대폰을 주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받는 것. 네. 야, 추리링 좀 봐봐. 이렇게 넘기는 것. 오늘 최순실 씨의 해명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 본인은 전혀 국정에 개입도 아니고 안 했고 민간인처럼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만 했는데 저 사진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설명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부속실의 업무를 사실상 최순실 씨한테 그냥 맡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어떤 의상이 됐든 뭐가 됐든 부속실에서 담당하는 그 권한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스스로 주장하듯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저렇게 의상까지 다 체크를 하고 색깔까지 맞춰주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행정관들을 자기 어떤 수발처럼 부리는 저 자체, 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지금 청와대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같고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안종범도 모른다, 정호성도 뭐 대선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미르재단 그 사무총장 지내셨던 분인가요? 그 진술이 나왔죠. 검찰 소환되기 전에 아마 한겨레 기자인가가 만났는데 그 최순실 씨가 자기한테 와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SK 쪽하고 다 얘기가 돼 있다. 그래서 80억을 요구하면 된다. 예. 그래서 어떤 자신들이 이제 알 수 없는 그 밑에 직원들과 이 사무총장이 같이 가서 SK 측에 80억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역제안해서 뭐 30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아예 그 받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오갔고 그 중간에 안종범 수석이 전화까지 와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체크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든 한쪽의 주장만 듣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그 미르 관련된 뭐 사무총장부터 그 대표했던 사람부터 모든 그 진술들이 좀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부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는 민간인이었다, 몰랐다, 그리고 대선 전후에만 잠깐 도와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안 좋아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악용해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호가호위했다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정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없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라 좀 이제 차치하고 지금 이제 국정을 농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거 좀 진실 게임 측면에서 이걸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안종범 수석도 모른다 그랬죠. 국감에 나와서. 그 다음에 최순실도 안수석을 모른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우리가 그동안에 80억 대기업에 대한 요구설이 우리는 처음에 삼성인 줄 알았는데 삼성이 이제 보도를 부인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SK였고 SK에서 아까 80억을 요구를 해서 다 얘기됐으니까 가보라고 했는데 SK도 고민하다 30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적어. 그러면서 받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그 신분을 안수석이 했다는 거고요. 오늘 한겨레 신문도 칼럼을 보면은 평소에 최순실 씨가 안종범 수석을 안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안 선생. 그거는 이제 물론 안종범 수석이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뭐 대학 교수한테 선생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수석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인데요. 지금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본인이 와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저기서 제가 하나 진정성 있게 느낀 거는 그 인터뷰에서 딸이 지금 심정적이 굉장히 동요되고 있어서 금방 못 들어온다. 그거는 엄마로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딸 얘기도 하겠지만 얘가 충실하게 내면이 좀 충실하게 차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은데 그건 엄마로서 이해가 되는데 딸 정유라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긴 할 것이다. 그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들어야 생각하고요. 신경쇠야 돈도 많으신데 1등석에 편히 누워서 들어오시죠. 요즘 1등석은 다 누울 수 있죠. 누우죠. 김 본부장님. 예. 잠시 후 다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긴 할 거지만 이 검찰 얘기를 이 최순실 인터뷰 대목에서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호기롭게 선수까지 입장시켰다. 특별수사팀, 전두환 추징금 선수까지 포함시키겠다. 그런데 검찰이 최순실의 행방에 대해서는 못 찾겠다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오늘 세계일보 기자도 만나는데 검찰이 안 찾은 겁니까? 못 찾은 겁니까? 검찰이 그동안 좀 안이하게 움직이고 좀 너무 이렇게 좀 강한 수사 의지가 사실 없었다고 봐야죠. 이거 안 찾은 거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수사 지시하기 전까지는 별로 안 움직였고 어저께도 압수수색이 너무 늦게 수사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야 압수수색 들어간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디 있는지 신병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찾지 않았는데 어떻든 그 최순실 씨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자기는 사법 처리를 피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터뷰에도 보면은 대통령을 신의로 한 일인데 국가 기밀인 줄 몰랐다. 그게 국가 기밀을 다루면 또 사법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또 보면 인터뷰할 때 보면은
옆 얼굴만 공개하라고 그래서 정면 얼굴이 안 나와요. 아. 그것도 좀 특이해요. 예. 근데 기자한테 그 기자가 이제 그거를 수용해 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얼굴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바로 저렇게 나 정면 찍지 말고 이 측면, 그러니까 왼쪽 뺨만 좀 찍게 해달라. 네. 어. 그래서 측면 얼굴이 정면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주문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이 진짜 반성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예.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언론에 주문할 정도로 아, 역시 정치부장 신문사 그래서 출신이라 그게 다른데. 이제 또 눈길을 끌더라고요. 아니 그 심리나 뭡니까? 나 정면 찍지 말고 옆면만 나오게 해달라는 심리는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좋게 보자면 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니 내 얼굴을 차마 들 수 없으니 그런 심정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언론이라는 게 언론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굳이 나는 옆 얼굴만 찍고 그러면서 또 옷차림은 굉장히 좀 수수한 것처럼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최순실 씨 인터뷰 내용을 오늘 저희 돌직구쇼 방송 중간중간마다 조금 진위 여부를 가려서 보도를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전반적인 평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출력물을 한 가지 살펴보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AP통신은 최순실 씨를 미스테리 우먼이라고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미스테리한 최순실에게 대통령이 피해를 입었다. AP통신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오늘 저희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정체,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 의혹 및 정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모녀가 국내에 있을 때 거의 매일같이 즐겨 찾았던 사우나, 목욕탕을 찾아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른바 전담 세신사라고 표현을 하죠. 돈이 많으면 세신사도 전담으로 쓰나 보죠. 이 전담 세신사를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찾았습니다.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과연 그 전담 세신사는 목욕관리사라고도 요즘 표현을 하는데 최순실 씨와 그의 모녀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최순실 단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최순실 씨의 20년 단골 강남 목욕탕 세신사 A씨. 이렇게 말합니다. 별난 여자였다. 별난 여자였다. 철저히 우리 목욕탕은 예약제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목욕탕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 목욕탕. 1시에 본인이 예약을 해놓고는 3시에 온다. 2시간 늦게 와서 이 세신 중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때를 밀고 있는 손님을 밀어내고 먼저 나의 때를 밀어달라 라면서 행패를 부린 적도 있다. 1시에 예약해놓고 3시에 온다는 겁니다. 세신사의 증언입니다. 하도 안하무인이어서 자기밖에 모른다는 뜻이죠. 다른 손님들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기가 일수다. 대학교 가서도 큰 소리치고 잠시 후 다루겠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큰 소리치고 목욕탕에서도 큰 소리를 쳤다.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입니다. 최 씨가 오면 마치 시중 들듯이 사람 하나가 따라붙어서 물 갖고 와 하면 물 떠오고 그랬다. 이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2명에 대해서 마치 물 떠와라, 이거 갖고 있어. 지금도 그러고 있는 모습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그래도 한 번 오면 마사지 비용 이상으로 15만 원씩 팍팍 쓰니까 내내거리면서 나도 비위를 맞췄다. 마사지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이상으로 15만 원씩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신사는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딸 정유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딸 정유라는 인성이 덜 된 아이다. 인성이 덜 된 아이다. 8살 때,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죠? 정유라가 세신을 하다가, 그러니까 때를 밀다가 자꾸 일어서길래, 원래 세신 중엔 일어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줌마가 때밀게 누워봐 유연아, 그때는 개명 전이었죠. 유연아라고 하자 뭐라고 하며 나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8살 때 세신사 이모, 보통 이모라고 하는데 아주머니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집안이었다. 보통 이 집안이라는 표현을 쓸 때 뭔가 감정이 들어갈 때 이 집안,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집안이다.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애가 이화여대도 들어가고 대단한 나라다. 이것도 반어적인 표현이죠. 참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칼럼. 사실은 우리가 갑질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최측근에서 운전기사분 아니면 수행비서분
이렇게 새 신사분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진술이 이제 한쪽만 보면은 뭐 약간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뭐 15만 원, 그러니까 가격까지 이제 기억을 하고 아이의 이름과 그때 뭐 몇 살이었다, 8살이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정말 20년 동안 이곳을 출입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분의 어떤 그 발언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바로 저 마지막 대목이에요. 정말 그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애가 이화여대도 들어가고 대단한 나라다. 정말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신사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어떻게 저렇게 아나무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은 돈대로 있지, 권력은 권력대로 휘둘지,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거의 종처럼 부리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근데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쓰니까 뭐 15만 원 이상 내고 가니까 잠깐 모욕감을 좀 참았다. 그 돈은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섞여 있는 되게 가슴 아픈 대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면 된다는 식으로 하대를 했다는 거예요. 하대를 했고 이제 또 그분들 입장이 또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냥 한 20분만 참으면 1시간만 참으면 이러면서 이제 참고 넘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20년 동안 했다라는 건데 그 최순실 씨도 그렇고 지금 정유라 씨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정유라 씨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우리 다 한 번씩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되고 돈이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퍼즐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고 지금 새신사한테까지 저 정도 할 정도면은 다른 사람한테 뭐 마찬가지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윤전추 행정관 사진부터 지금 새신사의 발언까지 너무나 완벽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사실 뭐 새 신사의 증언일 뿐이다라고 뭐 반대쪽에서 반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 신사는 이제 옷을 벗고 사람을 맡겨놓으니까 가장 내면을 잘 볼 수 있고. 적나라하게 본다는 거죠. 예, 저도 뭐 사우나를 자주 가니까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저렇게 이제 구두로 가득한 그런 이제 비상 계단에 외부에 마련된 신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봤지만 이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이 일가의 공허한 이제 내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뭐 저렇게 다 신을 수 없는 신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쇼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런 거를 욕구를 좀 풀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지금 우리 새신사께서 인성이 덜 된 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도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성악을 했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예원여중이면 좋은 학교,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성악도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잘했던 것 같고 또 할아버지 증언도 우리 애는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부 쪽보다는 예체능 쪽에 이제 좀 발달했던 아이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어떤 자기를 드러나볼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런 상황에서 저 친구가 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전공을 또 승마로 바꾸면서 이제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대학이. 그러니까 성악으로 안 되니까 승마로 바꾸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또 권력을 이용한 예. 농단이고 시작되는 또 단초도 저기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출결 문제를 지적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에게 찾아가서 네 같은 게 교수냐라고 폭언을 하고 교수를 바꿨다라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부분에 따르면 이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가 고등학교일 때도 교사를 바꿨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교사, 주변 교사들의 증언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연이 2학년 때 전에 했던 그 엄마하고 그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맡았던 거고. 이 선생님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초임 여교사가 와서 원리 원칙대로 했다. 출결을 하도 안 하니까 이러면 졸업 힘들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와서 거세게 항의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뀌었다고. 이화여대 사태랑 너무나 비슷하죠.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엄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학교 입장에서 선생을 교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 이화여대 사태 때도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단순하게 최순실 씨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화여대 전체가 움직였겠는가. 이화여대를 압박하기 위한 외부의 공권력의 개입은 없었겠느냐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이게 2013년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게. 본인이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긴 했지만 예. 서울시 학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관할에 있다라기보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관할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육감이었던 사람이 바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순실 씨가 컨트롤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 출결 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최순실 씨가 서울시 교육청에 압박을 가했던 정황 증거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어저께자로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이 최순실 씨 입시 비리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순실 씨한테 이메일로 받았던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대해서 특히 그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제도,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최순실 씨한테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대체 이 학교 공교육에 대한 차원까지도 손에 댔던 이 최순실 씨에 대한 그 힘의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AP통신에서 미스테리한 사람이다라고 최순실을 표현했습니다. 미스테리 최순실, 그의 실체 두 번째입니다. 사진 한 장이 추가적으로 더 공개가 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문재의 대통령 옷을 디자인하고 주문하는 그 사무실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대통령이 입을 옷을 주문하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옷의 비용을 누군가는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이 공적 행사에서 입을 옷을 구매한 최순실 씨. 그런데 본인의 빨간색 지갑에서 노란색 5만 원권을 꺼내서 지불을 하는 모습. 문제의 디자인 사무실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윤 실장님. 대통령이 공적으로 옷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대금을 최순실 씨가 대신 지불하는 건데 저 돈이 최순실 개인의 돈입니까? 아니면 국고의 돈입니까? 알 수 없는데요. 둘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북극성 행사라고 다뤘잖아요. 4박 7일입니다. 거기에 일정이 한 12개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대통령의 안에 블라우스 같은 건 제가 잘 모르겠고 밖에 외투 기준으로만 할 때 한복 하나에다가 블라우스 11, 그 외투 11개면은 그 여성 옷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12벌 하면은 아주 싸게 잡아도 수백만 원이겠죠. 한 행사 한 번에.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람이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고급한 이제 보석이 아닌 장신구 같은 거는 선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준이 아닌 것이고 이분이 자기 돈으로 했다고 하면은 뇌물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온로비 특검이라는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온로비 특검은요. 대통령도 아니고 검찰총장 부인한테 옷을 해줬다는 의혹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재벌 사모님이. 결국 이게 용두사미격으로 거기서 밝혀진 건 망들의 김에 본명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 온로비 특검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국제적으로도 대통령도 아니고 사실 대통령 영부인의 옷 문제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입은 사례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뇌물수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공금일 경우에 이분이 왜 공금을 집행을 하나요? 그러면 이게 총무비서관실에서 돈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집행을 하고 저기 보면 뭐 영수증을 보는 거는 나와요. 근데 그 영수증이 제가 볼 땐 법적인 영수증이 아니라 저기서 뭐 이건 얼마고 이렇게 한 것 같고 또 현찰로 지불한 이유는 증빙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카드라든지 그 계좌로 한 게 아니라 현금을 다 뽑아가지고 한 거는 공금일 경우에는 공금을 집행하게 한 것.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 비서관이죠. 총무비서관, 부속실, 이분 모두가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순실 씨 개인의 돈이라도 문제고 국고를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집행했다면 그렇죠. 더 큰 문제인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최순실 씨 오늘 단독 인터뷰 내용에 보면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대통령에게 신의로 뭔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다. 김 부장님. 이게 국가의 돈, 국고를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신이다. 최순실 씨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해명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그게 본인의 돈을 내도 문제고 아까 했지만은 청와대의 돈을 본인의 지갑에 넣었다가 꺼내도 둘 다가 문제가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문제는 아마 저 돈을 5만 원짜리가 아까 몇 개 꺼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옷값이 사실 꽤 되거든요. 꽤 되죠. 제가 옛날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보면 대통령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수석에 심지어 옷들도 꽤 비싼 거를 맞춰서 입더라고요, 보니까. 아, 수석들도 비싼 거 입는다. 근데 내가 어떤 모 수석이 제가 이제 텔레비에 또 나와 발표할 때 입어야 되니까 옷을 몇 개 맞췄다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얼마. 근데 그때도 보니까
100만 원이 넘더구만요. 예. 근데 그래서 아마 계약금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5만 원가량도 일부 나왔어요. 근데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영상으로 나온 거니까 본인이 부인 못할 텐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1월 영상 아닙니까 저게? 예. 취임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을 때인데 근데 저때 이제 코디를 담당하는 게 무슨 신의로 한다든가 사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코디가 옷을 맞춰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철제 대통령의 최고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바로 저기에서 대통령의 힘과 영향력을 호가호위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가호위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호가호위. 그리고 또 하나는 옷을 단지 코디해 줄 뿐만 아니라 옷을 코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일정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일정표가 굉장히 대통령의 중요한 보안 기밀 사항이에요. 그게 외국 순방이라든가 국내 행사는 특히 경호 문제로 이거는 거의 공개를 안 하거든요. 예. 바로 그걸 정보를 중요한 보안 기밀 사항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소 시중에서는 바로 힘과 파워 그리고 영향력의 상징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일부 파리 때처럼 사람이 몰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코디를 친한 사람한테 맡긴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반드시 공식 라인에 맡겨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 관리입니다. 예, 적은 돈이든 그것이 큰 돈이든 최순실 씨가 국가의 공적 행사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공적 행사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의로 했다라는 최순실 씨의 오늘 해명은 충분치 않습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조속히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미스테리한 최순실, 그녀는 누구인가? 세 번째 장면입니다. 본명이 우리는 지금까지 최순실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명이 최순실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 이전에 실제 본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명이 최필녀. 정 의원님, 전 최필녀. 대학 생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대학 생활은 그동안 이 단국대 영문과를 졸업한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었고 대학원까지 마치고서 하는 실력자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대통령과 가는 행사에서 통역도 했다 그래요. 네. 영어를 이제 곧잘 하고 또 이제 독일로 유학 간 전력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이제 단국대에 들어갈 때 1960년대 이용한 청강생 제도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입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수업료를 내면은 정원회로 들어와서 수업을 받고 수료증을 주는 제도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건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그러면 수업을 열심히 참여했냐? 그건 아니랍니다. 당시 이제 새마을 봉사단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을 맡으면서 갑자기 가까이 영예를 모시게 되면서 수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조 활동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의 이름이 이제 최필녀. 왜냐하면 새마을 봉사단에 관련된 이름이 최필녀로 있어서 본명이 이제 최필녀가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건 조선일보가 보도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 자매의 이름이 다 순자 돌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필녀라는 가명을 또 하나 쓰지 않았나 하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요. 요거는 좀 저도 이거 보안 설명을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79년 신문을 좀 봤어요. 79년도에 발행된 신문. 네, 신문을 과거의 거를 제가 언제 중간에 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최순실 그 단국대 대학원 1년생으로서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 봉사단 총재를 할 때 대학생 회장으로서 전국 연합 회장으로서 그 옆에 하는 사진이 나오잖아요. 운동장 사진은 많이 나왔을 텐데 그때 신문 보도에 보면 이름이 최순실로 나오거든요. 그때는 최순실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필녀라는 말을 썼다는 게 지금 일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필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오히려 그게 다른 명의의 본명은 오히려 최순실인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든 근데 이름을 하여튼 자주 개명한 건 사실 최소원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는 이름을 7번 바꾸는 거 봐서는 굉장히 하여튼 이름 바꾸기를 좋아하고 변화무쌍을 시도하는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있습니다. 과연 이 정말로 이름만으로도 미스테리하다. 실체가 없다. 정체가 없다. 도대체 최순실은 누구냐? 그리고 왜 대통령은 이런 최순실에게 그렇게 의지를 했을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일 때문에 지금 세간에선 대통령의 하야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밝혀내라! 밝혀내라! 헌정 사상 소유의 국기문란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다!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학교 후배들도 시국선언에 동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 요구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최순실 씨에게 왜 이렇게 심리적인 심리적인 의존을 보였는가라는 것부터 명확하게 한번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에게만 무장 해제, 박 대통령은 왜 최순실에게 의지를 했을까?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능성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안타까움과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왜 대통령이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많이 의지를 했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호가호위하도록 내버려 뒀나? 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피해자다, 결국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책임을 딴 사람한테 돌리지 않고 좀 더 꼼꼼하고 상세하게 챙겨보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이렇게 됐다 하는 심정까지 피력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도 주시고 염려도 주신 데 대해서 사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도 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해볼 대목이 있는 부분인데 김병민 의원님, 일각에선 결국 대통령의 마음을 최순실이 악용한 것이다. 대통령도 결국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종 비서실장이 가장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 얘기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일단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얘기를 좀 돌아간다면 그 부분은 의견 타당한 얘기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고 또 어머니도 총탄을 잃어버린 박근혜 그 당시의 젊은 여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를 떠나 있었던 그 시간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거고 그때 정신적으로 기대고 의지했던 게 바로 이 최순실 씨 일가에 의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가정에 태어나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갔던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은 채로 누군가한테 기대고 의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나름대로의 이쪽이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최태민 씨 일가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고 같이 끌어안았다라면은 이건 좀 얘기가 다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혜택은 어떻습니까? 예.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대학교 실질적으로 권좌에선 물러났지만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뒤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그 당시부터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인생 속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그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어떻게든 뭔가 해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일단 어찌 됐든지 간에 2012년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또 대통령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박근혜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단순하게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최순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무리가 있죠, 당연히. 예, 물론 전적인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겠지만 정성희 위원님, 세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서 하나도 결정을 안 했고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들과 청와대 참모들은 국정에 대해서 하나도 결정을 안 하고 최순실 씨가 수렴 뒤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했고 최순실 씨의 조종대로 국가가 흘러갔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네, 댓글로 저를 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싶은 사람들 또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올리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확인했듯이 자료들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뭐 개성공단 자료도 가고, 뭐 아까 말한 뭐 북극성 그 뭐 외유 순방 자료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갔는데.
아마 그 최순실 인터뷰에도 나와요. 본인은 잘 모른다. 예. 실제로 강남의 평범한 아주머니 너무나 평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료가 안 건 사실인데 제 생각으로 최순실 씨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의견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은 본인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 문화, 체육, 뭐 부동산 요렇게 강남 죄송합니다. 밀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 나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뭐 의사결정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이제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분노하니까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 거.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 많은 구성원들이 지금 이 사실에 분노하면서 많이들 패배주의에 휩싸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야, 이 나라가 결국 최순실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구나. 이 나라가 최순실에 의해서 농락당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패배주의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 이게 이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무슨 대통령, 총리, 뭐 비서실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의혹 뭐 증거 갖고 와봐라 그랬는데 증거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혹에 대해서 증거 갖고 와봐라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 의혹이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국민들의 심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원정 비서실장 말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과거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재직 중에 아들이 이제 구속됐고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초기에 최도술 총무비서관 핵심 측근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했다. 내 아들이지만 잘못했다. 그리고 이게 같은 나의 책임이다. 내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세 사람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노 대통령은 최도술 씨에 대해서 이건 내가 몰랐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재신임 이야기도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박 대통령 말씀을 보면요. 일관적으로 정윤회 문건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게 최순실 씨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물어봐가지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고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속았다는 말을 하지는 않는데 남들이 아유, 우리 대통령께서 속으셨다라고 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인데 차라리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때 나도 속고 나라도 속았다. 뭐 그런 유명한 말을 해서 최순실을 처단하라 라는 메시지라도 나왔으면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이 이렇게 크진 않았을 텐데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우수석 교체하고 최순실 처벌하라. 그런데 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이 국민보다 마치 최순실을 선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이틀 전에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사과 생방을 한다 그래서 그때 오후에 이제 TV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몇 마디 하셨죠. 한 7문장 됐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 사과를 본격적으로 하시나 보다 했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 사과가 언제 했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서 이제부터 사과하실 테니까 좀 앉아서 좀 적어볼까 이러고 있었는데 끝나버려서 굉장히 일단은 허무했었고 일단 형식도 그랬고요. 녹화 방송했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저 상황에서 이것도 딜레마인 거죠. 최순실을 탓하자니 그것도 무한하고 그렇다고 이거 내 잘못이 하자니 스스로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사실 인정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박 대통령의 성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몰고 간 면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이원정 비서실장 저도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양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사실 주변인들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대량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 있죠. 그럼 대통령은 나와서 사과를 합니다. 도의적으로 정말 안타깝다,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잖아요. 본인이 물어보고 내부에 있는 문서까지 유출됐다라는 정황 증거까지 나온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희옥 씨 그 책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어서 어제 뭐 다시 성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전희옥 씨 책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있는데 저는 뭐 누가 더 잘못됐다라는 걸 굳이 따지자면 전 박 대통령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만큼 나라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사과 갖고도 이제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짧게 1분 30초, 3, 40초만 한 것도 있지만 또 녹화를 해서 한 15분 늦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사과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봐요. 한 번 더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좀 털어놔야 된다. 예,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여기 시국 수습안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내각 총사퇴라든가 청와대 참모진 개편, 심지어 이제 뭐 여권 일각에서 그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어떻든 시국 수습안을 어느 정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제시하고 이번에는 최순실 씨 의혹에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더 진솔한 이런 걸 하면서 바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한 번 더 해야 이런 더 시국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왜 이렇게 최순실에게 편향돼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박광청 정 경정을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박정 경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생인 박지만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했다. 누나가 최순실 정윤회 이야기만 나오면 최면에 걸렸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박광천 경정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박지만 이지 회장이 누나가 최순실 그리고 정윤회 이야기만 나오면 최면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이 그렇게 개탄했다는 거예요. 박지만 회장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최순실 정윤회. 박 회장이 많이 괴로워했다. 동생 박지만도 누나가 이상하게 최면에만 걸린다. 이해가 안 된다.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고 동생 박근영 씨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향한 편지에서도 제발 최태민 일가와 우리 언니를 끊어주세요. 관계를. 구해주세요. 거의 구해달라는 예. 그 표현을 거의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박지만 씨와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사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편차가 있을 겁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일관되게 지금 최태민 씨와 그 딸인 최순실 씨의 어떤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뭐 최태민 씨는 뭐 이름을 7번 바꾸기도 하고 종교도 사실은 종교를 바꿨다고 하는데 나중엔 종교를 섞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일단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한 그런 계기, 접근했던 그 수법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한 이권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딸까지 이어지는 이런 관계를 보면 지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속박돼 있다라는 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60이 넘으셨는데 그 최순실이라는 어떤 여성 한 명에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매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오죽했으면 가족들이 탄원서까지 냈을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지 못한 또 다른 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칼럼이 방금 종교적 속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이 칼럼이 그냥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어제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민, 최순실의 사교에 쓰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교적 속박과 세뇌가 그 원인이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도 연결시키면 미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미륵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의 선칙 최태민 목사가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민, 최순실의 사교에 씌워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 의원이 평소대로 하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약에 야당 인사가 대통령이 사교에 씌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하냐라고 야단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야단치지 못하겠다. 사교 사실 대통령의 종교는 제가 카톨릭으로 알고 있고 이제 세례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쓰는 용어 중에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쓰지 못하는 용어가 있어서 언론에 관심을 끌었잖아요. 이제 혼이 비정상이라는 건 아마 국정교과서 때 이런 교과서로 보면은 젊은 애들이 혼이 비정상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었고 또 지난번 최근에 이렇게 우리 경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열심히 하자라고 독려하면서 이렇게 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사실 이건 영어에도 있는 말입니다. Universe take care of us. 전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또 불교의 용어예요. 카르마,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과응보, 뭔가 이렇게 인연은 이렇게 오랜 뭐 이걸 돌아서 온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이 좀 독특하다. 이렇게 보통 대통령의 워딩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평소에 대통령이 잘 안 쓰는 그 말을 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박지원 대표는 아예 이것이 어떤 무속이다, 뭐 사교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이런 어떤 대통령이 이제 의지하고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좀 다른 부분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거 아울러서 나온 얘기가 이제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의 종교가 뭐냐. 예. 우리는 지금까지 늘 저도 사실 기독교로 알았어요. 목사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여기서 보도했지만 과거에 불교 단체 부회장인가 부회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불교 하는 사람이 또 뭐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최태민 그 목사가 했던 그 영세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영생고라도 표현이 됐는데 그것이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를 교리로 갖다 일부 통합한 그런 짬뽕된 그런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보지 않은 그런 거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인데요. 사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이제 우리가 신흥교죠. 그런 거에 영향을 이제 받아서 혹시나 대통령이 쓰는 워딩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만들었다는 그 영세교. 정확하게는 영세교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교 혹은 영생교. 영세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것도 좀 불분명한데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교와 최순실 씨 딸이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고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게 박지원 원내대표의 분석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간의 독특한 표현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뭐든지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바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메시지라고. 박 대통령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종교적 속박과 관련한 의혹인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때 숭례문을 오방색 천으로 덮자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것이 일종의 종교적 의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인데 관련된 최 씨와 김 씨가 오방랑 행사를, 최 씨는 최순실 씨고 김 씨는 취임식 행사를 총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오방랑 행사를 직접 챙긴 것은 취임식을 거대한 굿판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학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한 것인데, 네, 김병명 의원님. 네, 저게 만약 사실이면은요. 그동안 보수를 지지해왔던 많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있을 건데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 파고가 한번 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실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없습니다. 일이고 예.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기사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좀 드리면 취임식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을 디자인했던 김영석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임식을 총괄했던 기획자 디렉터가 있을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근데 이 김영석 씨가 최순실 씨랑 보통 관계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미르재단의 이사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차은택 씨랑 같이 손을 잡고 문화융성위원회에도 참여를 했는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질적인 실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게 현재까지 보도고요. 이 당시 취임식 행사를 숭례문에다가 오방색 천으로 다 덮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대통령 취임식을 불경스럽게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거는 화재 등의 안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대체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오방랑이라고 하는 크게 커다란 복주머니 같은 걸 한 건데 색깔이 5가지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를 섞어갖고서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 중에서 복이 들어온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저께 최순실 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의상들을 고르면서 색깔을 적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건데 이 색깔 또한 사주 같은 것들을 봐갖고선 그때그때 맞는 것들을 섞은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까지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의심까지 나온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명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소름이 좀 돋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기독교 우리 제 이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출신 우리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 빼고 좀 가까이 있는 대통령도 집 이사하고 할 때 다 풍수 보고 다 조금씩 그러긴 해요. 정치권에서는. 천주교 신자인 대통령도 출마하기 전에 아버지 묘소를 직관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좋은 데로 옮기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존 힌클리한테 총을 맞은 직후에는 낸시 레이건이 항상 이 전평순사한테 가가지고 날 받아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유명한 조금씩 정치인들이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 좀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믿기가 어렵다. 싫은데 믿기도 아까 말씀드린 싫다. 것처럼 신뢰가 무너지니까 아니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태민 씨가
어떤 정통 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 시절 명확하게 인식하고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곳곳에서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원래 최태민 목사라고 하는 건 교계에서는 쓰지 말아달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목사였다가 스님이 됐다가 나중에 아까 세 종교를 합친 영생교인가 영세교인가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인연을 맺었냐면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이후에 직후에 위로 편지를 보냅니다. 위로 편지. 꿈에서 어머니를 봤는데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워달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박 대통령이 가까워지는데 여러 가지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여러 가지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친국을 했다는 신문을 하는데 다 불러가지고 중앙정보부장 그다음에 최태민 씨 그다음에 지금 박 대통령 당시 퍼스트 레이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러 친국을 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중정부장은 이렇게 했는데 박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최태민 씨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사실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부 그런 것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된 적이 있고 한데 그에 친국을 해서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게 해지까지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청와대 측근 참모들한테 두 사람 문제를 잘 끊을 수 있도록 잘 해결해달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게 최근에 증언들로 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근데 이제 최태민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좀 정상적인 이런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단으로 알려진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통령이 뭐 어떤데 이렇게 박 대통령이 빠졌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정식으로 뭐 옛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심취해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를 내세워도 안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다른 아까 말했지만은 뭐 구판 혹시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박지만 씨가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최태민 최순실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지도자는 진한 물도 잘 만나야 되고. 맞습니다. 일단 진한 물을 만났으면 그걸 관리를 잘하는 게 아무리 피해자라는 주장도 있지만 진한 물을 관리를 잘해야 그게 리더가 되는 거죠. 국가의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서 성난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의 물결을 동참하고 있다는 보도 저희가 영상으로 해드렸는데 이 시국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책에 저희가 좀 방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하야 얘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거국 내각 구성 이야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국무총리를 내세우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 그런데 오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직구신문입니다. 과격한 일각에서 아주 일각에선 탄핵, 대통령 하야.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식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중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자중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치 색깔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도대체 이 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패턴 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야가 답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당에서도 하야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하야나 탄핵이 실검 1, 2를 다투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는데요. 근데 그 탄핵이나 그 하야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기 헌법에는 이제 내란, 외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냐 저도 좀 생각을 따져봤는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게 지금 오늘 이제 특검이 이제 수용이 된 상황에서 아직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라의 국격과 함께 나라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혼란으로 이제 빠져드는 상황, 사상 초유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서는 대통령이 저는 중심을 잡고 이제 수습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습을 단계에 들어가는데 오늘 많은 부분이 얘기했지만 이 꼬리 자르기식은 안 되거든요. 지금 얘기해서 내가 오랜 지인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잠깐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는 넘어간 단계는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현실인식이 굉장히 안이하다.
훨씬 더 좀 근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수습 대책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많은 신문에서 보면 일단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언론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완전히 관계 끊는 걸 보이면서 그 내각이나 지금 이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인적 개편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수습해 나가야 될 거예요. 하야는 안 된다. 하야는 안 된다. 저는 심정적으로는 그런 게 있죠.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사실 이제부터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적에 이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던 간에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지금 댓글들에 뭐 최순실 대통령 빨리 귀국해서 독일 순방 마치고 빨리 귀국하시고 조사 받으시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안타깝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뭐 우병우를 치건 뭐 그 안종범 수석을 치건 그렇게 해서 단순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말을 못하는 거는 일단 탄핵 그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죠. 이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해서 그 역풍이 엄청 불어서 2004년 선거에서 그 열린우리당이 152석 얻고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의 역풍이라는 건 만만치 않고 또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있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직 없는 거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다가 어떤 또 반전의 어떤 증거들이 나올 경우 그 역풍을 또 피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또 가장 정치적으로 본다면 탄핵이라는 건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탄핵의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도 있겠지만 실제 내년 대선까지 한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지금 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는 오히려 탄핵이나 하야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1년 뭐 이상 동안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답이 없다. 이게 개헌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개헌론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야하고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저는 또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태평성대라면 또 이게 안 되는 일인데 정말로 내외부적으로 위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국정 공백과 혼란이 장기간으로 갈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성희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대통령이 꼴이라도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다 최순실이 잘못한 거다. 안종범, 우병우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야당이 좀 욕을 할 겁니다. 에이 무슨 그 사람을 다 덮어 씌우려고 하냐라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좀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속아주고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순실에 대해서 아무 말 없고 안종범, 우병우 이 두 양반은 어제 청와대 참모들이 우리 일괄 사퇴합시다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번떡 일어나진 않았겠죠. 두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나가는 거는 무책임한 행위다. 맞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모두 나가는 건 무책임한 행위일 수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은 먼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야와 탄핵론이 들끓는 거는 뭔가라도 좀 해다오. 라는 거에 대한 외침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청와대는. 실제 하야는 안 되고 하야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뭔가라도 대답을 원한다. 국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입을 저희는 기다립니다. 광고 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언론이라면 이런 시국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의 빛을 저희는 그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낫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